다양한 종목들, 흐름들이나 주요 구간들 좀 간략하게 한 번씩 짚어보면서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덕성입니다. 오늘 덕성은 그 정치 테마주로 좀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윤석열 관련주로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덕성뿐만이 아니고 서현이라든가 서현 이화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오늘 덕성도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 윤석열 관련주 덕성 상한가 도달해가지고 이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0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들을 조사한 결과로 이제 윤 총장은 17.2%를 기록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뒤를 잇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오늘 부각을 받으면서 뭐 덕성이라든가 서현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상한가로 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덕성의 재무 상황은 뭐 몇 번을 보여드렸던 것 같지만 재무적으로 굉장히 그냥 그래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중간중간 뜨문 이런 식으로 2018년도처럼 적자가 한 차례씩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재무적으로 잘 이끌고 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이고 요건 단기적으로 이제 다시 자리를 좀 잡아주고 한 차례 상승 나오고 조정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권 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서 돌파가 나오면 굉장히 좀 크게 갈 법한 그런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추가적으로 더 기대는 해볼 법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큰 그림상은 그렇게 막 겁먹거나 이럴 자리는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서야 이 장기적인 횡보 구간에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준비를 많이 해놨던 게 이제서야 좀 돌파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점까지도 아직도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봐도 진입가만 괜찮다면 크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긴 한 걸로 저는 보이고 오늘 더군다나 상한가였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은 시가 갭이 떠가지고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덕성 시간에 상한가 풀렸나요? 안 풀렸네요. 우선 지금까지 괜찮은데 뭐 시간의 상한가도 잘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내일은 시가 갭이 떠가지고 쭉 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은 여기입니다. 지금 한 차례 만들어놨던 이 꼭지점 6,690원, 6,700원 요 정도를 이제 돌파가 가능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쭉 떠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는 척하다 꼬리 말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에 다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뭐 큰 그림을 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다 견뎌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좀 짧게 치는 스타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요 정도 목표가 잡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갭이 떠서 시작했는데 돌파를 잘 해준다 종가까지 그럼 이렇게 쭉 또 치면서 이 정도 파동만큼 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목표가로는 한 10,000원 초반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일이나 모레까지 해가지고 잘 여기에 있었던 중요 고점을 잘 넘어가 줄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넘어가면은 다시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해서 좀 지켜보시고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일 수 있겠죠. 뭐 밑으로는 요 정도 한 4,400원부터 4,450원 정도 밑으로만 안 깨는 선에서는 좀 떨어져도 뭐 다시 자리 잡고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위아래로는 이 정도 라인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덕성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서한 한번 보죠. 서한은 그거 철도 관련주죠. 뭐 GTX 이런 것들. 뭐 최근에는 14조 원 규모의 서대구 역세권 사업 단독 컨소시엄 2차의 소식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한 차례 부각을 또 받았던 모습을 보여줬고 뭐 요거는 그냥 눌림목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 서한 뭐 저번 주에도 뭐 찍었던 것 같은데 재무적으로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서야 좀 한 차례 이 박스권 돌파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해주고 눌림목이죠. 이 눌림목 자리 잘 잡아주고 올려주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N자 모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더 무너지더라도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긴 하거든요. 흐름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저점만 안 낮추면은 사실 괜찮아요. 이 밑에까지 떨어져도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눌림목 구간으로는 좀 더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서 되도록이면 지금 자리에서 살려주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선 좀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릴 거보다는 제가 생각에 조금 더 옆으로 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기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 방에 올려준다라고 했을 땐 더 좋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도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는 거래량이랑 같이 보통 눌림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쭉쭉 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그림을 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중요 구간은 여기겠죠. 1,800원부터 한 1,850원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이제 주요 구간은 넘어서면은 뭐 지금 파동을 이만큼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네요. 한 2,500원, 600원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파동을 어떤 식으로 눌림목 잘 살려서 만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시고 우선 뭐 장기적인 흐름상 깨질 법한 자리는 요 정도 구간이긴 한데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충분히 비중 조정 잘 해가면서 평단가 조절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뭐 그냥 짧게 치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한 요 정도 보고 여기서 이제 반등 자리가 좀 잘 잡히면은 이 정도로 이제 바꿔 잡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한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보도록 하죠. DA 테크놀로지. 아니 이거 아니고 DA 이제 풀렸죠. 그 액면 병합, 주식 병합 하게 되면서 잠깐 거래 정지 됐다가 이제 풀린 상황인데 꼬리 한번 길게 만들어주고 오늘 딱 양봉으로 더 말아 올려줬으면 딱 좋았는데 우선은 뭐 조금 더 올라와 주는 거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로 되어 있고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고 재무적인 부분도 뭐 단기 순이익 2년 동안 적자긴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가주의를 보여주고 있고 뭐 재무적 크게 걱정하거나 이럴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이게 지금 이제 주식이 병합이 되면서 주가가 좀 수정돼가지고 지금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데 이제 원래 이전 가격이랑 지금 병합되고 나서 가격 차이를 보시려면 여기 수정 주가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면 수정 주가가 있어요. 이거 이제 눌러 보시면은 이제 원래 가격은 여기였는데 1,500원 요쯤이었는데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격이 바뀐 거죠. 7,300원대로. 근데 요거는 보실 때는 이렇게 보면 차트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 주가를 사용해 가지고 이 이전이랑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뭐 가격은 지금 7,300원 제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거를 잘 지금의 상황으로 맞춰 가지고 수정 주가 말 그대로 수정을 해준 거죠. 주가를. 그렇게 사용해서 보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깨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뭐 걱정할 거 없어 보이는데요. 자리 자체는 여기서 거래량 한번 뽑아줬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그대로 지금 여기까지 하락 구간 여기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반등을 이어나갈 거였냐 아니면 이렇게 저점 다시 잡아주고 올릴 거냐 이제 관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딱 기가 막히게 한 차례 올려놓고 이 주식 병합을 하게 되면서 좀 쉬어가고 그러면서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좀 잡아주려는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서 확실히 잡혔다라고 보려면은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 장기적인 저점 한번 더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려는 생각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좀 더 올려주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선 요 정도까지 넘어선다 양봉으로 밀어 올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약간 이제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10,000원부터 1,500원 정도 요 정도 구간 이상 올라와 주면은 그때부터는 좀 약간 좀 안심하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도 좋고 뭐 목표가이기도 하겠지만 여기가 넘어가면은 좀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0,000원부터 1,500원 정도 라인 중요 구간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차 목표가고 10,000원부터 1,500원이 넘어선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 이 밑에서 이만큼 파동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넘어가면 여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7,000원부터 17,500원까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량 자체가 잘 받쳐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셔서 이 DA 테크놀로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큐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머큐리도 한번 볼 건데 머큐리는 그 통신 장비 회사죠. 그 5G로도 관련이 좀 되어 있고 뭐 이 재무 상황 자체는 괜찮습니다.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 낮고 이자 보상 비율 높고 뭐 영업이익 흑자, 단기 순이익 흑자, 뭐 재무적으로 걱정할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지금 같은 거에서 계속 거래량만 나와주고 있죠. 이게 뭔가 준비는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되고 뭐 요 정도. 장기적인 박스권이에요. 이게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터져 나갈 때 폭발적으로 터져 나가거든요. 정말로 크게 폭발적으로 터져 나가는데 그래서 행보 기간이 사실 길면 길수록 좋아요. 원래는 이게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행보 구간이 진행이 돼야 여기서 힘을 와장창창 모았다가 이
용암 폭발하듯이, 이 화산 폭발하듯이 열심히 모아놨던 게 이게 폭발하게 되면 엄청 크게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는 지금 딱 그냥 계속해서 준비만 해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고, 뭐 재무적인 모멘텀도 살아있고, 그리고 이 테마 자체도 살아있고, 섹터라든가 이런 것도 살아있고, 계속 이 구간만 지금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여기서 뭔가 장대양봉 뽑고 계속해서 윗꼬리 만들고 이러면서 거래량 뭔가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 폭발적으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그냥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다가 준비가 끝나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준비가 끝나다 이제 여기를 살짝 건드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우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고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13,000원 정도죠. 여기가 12,800원, 뭐 13,000원 이 정도 라인을 이제 여기서 잘 또 지지구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하다가 움직이면은 여기를 딱 치는 순간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게 하나 터지면서 진짜 엄청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머큐리는 이렇게 봐볼 법하다라고 보이고, 넘어가면 아마 최고점은 뭐 한번 살짝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약간 요 정도 관점으로 해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큐리는 한 요 정도 라인으로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울 바이오 파마 한번 보도록 하죠. 한울 바이오 파마. 재무 상황 괜찮네요. 최근에 추세 좋네요. 재무 추세도, 이 영업이익도 증가세, 당기순이익 증가세, 유보율 괜찮고, 부채비율 괜찮고, 뭐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요. 괜찮고, 요거 한 요 정도. 이것도 이제 횡보 오랜 시간 했죠. 뭐 여기서 박스권 전략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요 저점 부분에서 좀 잘 잡아가지고 시도해봤다가 이 고점에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전략도 있고,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이걸 넘어서고 훨씬 큰 것까지, 보통 이 정도 파동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만큼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넘어가요. 첫 번째로는 보시면은 다 똑같죠. 그림이라는 게. 여기서 이만큼 횡보가 넘어갔을 때 여기는 그냥 넘어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터져 나가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그냥 또 터져 나가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파동의 힘만큼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터져 나갈 거고, 뭐 운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팡팡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위가 돌파가 가능한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목표가이자 중요 구간은 41,000원부터 4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0% 대전. 예, 그냥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땐 솔직하게 말해서는 여기를 강력하게 넘어간다, 이 최고점을. 그러면 그냥 8만원대까지 그냥 직항하게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도 이렇게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힘이 터질 때는 엄청 강력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셔서 보시고, 뭐 밑으로는 한 25,000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 25,500원 정도만 안 깨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상 봤을 때는 한 2만원 초반대까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울 바이오 파마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종목 K1넷 보도록 하죠. 요런 것들은 이제 관심 종목이죠. 괜찮은 종목이에요. 반등 나오면 충분히 가겠네요. 이런 거 재무도 괜찮아요. 이거 깨알입니다. 깨알. 이런 거 관심 종목으로, 이게 터지면 진짜 이런 거 진짜 금방금방 움직일 법한 그런 종목이에요. 여기서 지금 반등 자리 잡아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잘 잡아주고 돌파 나오면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량도 한번 뽑아줬고, 괜찮네요. 재무도 괜찮고, 기대해볼 법한데요. 이런 건 진짜 괜찮고, 여기서 이제 잘 쉬었다가 요 구간까지 돌파가 가능한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해줄 말이 없어요. 이 종목은 워낙 지금 괜찮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1차 목표가 이제 중요 구간은 3,100원부터 3,150원 정도고, 넘어가면은 강력하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 한 요 정도 파동만큼 넘어가면은 뭐 4,000원대까지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요. 넘어만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1차 목표가 보시고 이 이상부터는 그냥 크게 그릇것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만 안 깨는 선에서는 계속 흐름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만 안 깨는 선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KL넷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MVH 코리아 한번 보죠. 이거는 사실 재무는 괜찮은데, 진입자리가 만약에 고가권이라면 사실 얘기가 좀 다르고, 이게 저가권이면 버텨볼 만한 자리인데, 만약 고가권이다, 만약에 자기가 뭐 진입을 한 게 고가권이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진입가리 좋아서 여기까지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 좀 더 떨어졌다가 반등 자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진입가가 안 좋으면은 이게 올라갈 때 막 이걸 넘어선 더 큰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분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한 차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값도 충분히 나왔어요. 사실 이만큼면은 비슷한 값만큼 올라갔죠. 이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반등 나올 때 분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진입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장타 쳐도 됩니다. 이런 거는 진입가가 좋으면 장타 쳐도 돼요. 진입가가 안 좋으면은 좀 분할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인만 잡고 가죠. 1차는 여기 4,800원부터 5,000원, 2차는 6,500원부터 6,600원, 뭐 밑으로는 이 정도, 한 3,500원부터 3,550원 밑으로는 흐름 더 꺾었다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DN 뭐 핫했던 종목이죠. 이런 건 기대는 해볼 법하죠. 재무 상황 괜찮고, 장기적으로는 재무 상황 괜찮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한 차례 시세를 또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 잘 잡아주면 괜찮아요. 여기 구간 잘 잡아주고 올려주면 한 차례 더 파동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이자 중요 구간은 5,700원부터 5,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넘어가면은 추세 매매 좀 더 큰 파동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아주려고 하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만 한 4,000원, 3,900원 요 정도 밑으로 깨지면 흐름 한번 꺾을 거예요.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이제 꺾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게 싫으시면 요 밑에서 요 정도에서 좀 짧게 컷을 해나가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N 여기까지 보시는 걸로 하고, 네오팩트 한번 보죠. 네오팩트 차트는 괜찮은데 재무는 안 좋네요. 그래도 신성장 기업이니까 괜찮은데, 신성장 기업이라 그나마 괜찮아요.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 이자 보상 비율, 부채 비율도 좀 높은 편이고,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와도 신성장 기업은 괜찮긴 한데, 우선 회사 유보율 자체도 높지가 못해서 자본력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부채 비율도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용으로 보죠. 공부용으로. 우선 한 차례 기대는 해볼 법하다. 여기서 근데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어요. 이것만 안 깨면은. 그래서 요거는 기대는 해볼 법하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호가창 한번 볼까요? 호가창은 그래도 탄탄한 편이네요. 다행이네요. 요거는 너무 크게 보는 것보다, 왜냐면 재무적인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너무 크게 본다라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찔러주는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와줄 때 그냥 빠르게 좀 대응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가 안 좋은 것들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요런 것들은 좀 올름세를,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사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료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재무적인 게 워낙 좀 마음에 걸려서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한번 좀 올려줄 때 한 요 정도에서 뭐 좀 뭐 수익 실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해도 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이자 중요 구간은 5,400원부터 5,500원, 2차로 중요한 구간은 6,600원부터 6,700원, 그리고 대신에 요 정도 3,200원부터 3,250원 정도 안 깨는 선에서는 지금 흐름은 유지 중이지만, 깨트리면 이 최저점 확인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요 밑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종목만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 목이 마르기 시작하네요. 알로이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알로이스 괜찮네요. 재무도 한번 보죠. 재무 상황도 괜찮고, 재무 상황도 이런 건 관심 종목, 볼만하네요. 호가창도 괜찮고, 관심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 관심 종목이죠. 여기만 돌파하면 날아갑니다. 이런 거는. 거래량도 잘 뽑아줬고, 지금 계속 같은 구간 거래량 나와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구간이 지금 돌파해주면 그냥 가겠다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좀 찔러주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움직이다가 돌파 나온다. 그럼 거래량 큰 거 하나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됐을 때 쭉쭉 한번 칠 거다. 약간 이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만 잡고 가죠. 이것도 중요 구간 여기 2,700원부터 2,750원 종가까지 확실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한번 쭉쭉 급등을 한번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000원부터 4,100원, 2차적으로는 최고가 5,000원부터 5,1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지금 한 번 또 거래량 나와주면서 여기 잡아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밑으로만 안 깨면 될 것 같습니다. 1,950원부터 2,000원 정도 밑으로 안 깨는 선에서는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깨트리면은 이제 저점까지 확인하러 다시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몇 종목들 해가지고 좀 주요 구간이나 흐름들 한 번씩 살펴봤는데, 저희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